부정은 답은 맞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라는 걸 할 건데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정리하자면 수투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뭐라고요? 함수론이다. 자, 그럼 함수라는 건 뭐다? x와 누구 사이의 관계?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수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x가 정확하게 a에 도달했을 때 y 값도 어디에 도달하는 값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줘? fa는 b라고 표현해주지. 그래서 여기서 몇 콤마면 a, b라는 그 점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의 이 x와 y 사이의 개념을 좀 확장을 좀 시켜서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고, 극한은 이제 x가 어디로 갈 때 한 점으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그러면서 함수의 뭐지? 연속이라는 개념까지 왔단 말이야. 연속은 뜻은 뭐야? x가 a라는 한 점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과 x가 a에 도달했을 때 무슨 값? 함수값이 서로 뭐한다? 일치한 때 임을 배웠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함수의 뭐지? 미분과 함수의 뭐지? 연속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결국 함수는 계속 쌤 강조하는 건 x와 y 사이 관계 아니야? 미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가 나누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몇 점 있어? 두 점 있는 거. 정확하게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상에 몇 점? 두 점 있는데 x가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었을 때 y 값이 얼마나 바뀌느냐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분의 무슨 변화량? y의 변화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x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점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아니지 너희 쪽에서는 이게 왼쪽이지.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그 점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다면 이제는 x값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 때 y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고, 적분은 반대로 x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2까지 변했을 때 함수값도 계속 변해 안 변해? 그 변화량을 다 더해야 안 돼. 더하는 게 뭐다? 적분의 개념입니다. 동의됐어요? 동의돼? 자, 그럼 이때 이 함수에서 이 미분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 설명 자체가 어떻게 했어? 점이 한 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몇 점이 필요해? 두 점이지. 그러니까 x 좌표표면에 두 점 있을 때 한 점이 여기서 가까이 갔을 때 또 다른 한 점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보고 필기를 한꺼번에 할게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 있는 건 그러니까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냐는 변화율이 우리의 관심사야. 뭐라고? 변화율. 그러니까 수학에서 율자가 들어가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운 변화율은 무슨 변화율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배웠는데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배울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뜻은 뭐냐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 이거 여기서 많이 봤니? 이거 여기서 많이 봤어. 기울기라 되지. 승이 뭐야? 이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자, 이 뜻이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평균 변화의 뜻은 기울기인데 몇 점을 지날 때야?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지. 그래서 이 기울기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배웠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수학에서 사실상 엄청 중요했었거든. 우리도 뭐 중요하게 받아들이긴 했었지만 얘가 미분이라는 걸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초라고 이해됐어요? 동의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무슨 y?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x1에서 어디로? x2로 x값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해당하는 y값도 y1과 누가 있을까? y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기지?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어떤 직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해석을 하라고 그랬고, 여기서 기울기는 x의 증가 얘를 델타 x 얘를 뭐라고? 델타 y라고 하면 델타 x분의 무슨 y? 델타 y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울기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델타 x를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x2 자체는 그러면 x1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델타 x만큼 더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분모는 똑같이 델타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분자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로 함수를 넣으면은 이 y2라는 내용이 결국 어떻게 돼? x1 더하기 델타 x 빼기 무슨 원 x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이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중요해서 그래. 자, 이건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점을 몇 점 안 했는데 몇 점? 두 점이 키포인트다. 이해돼서 두 점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 생기는 직선의 기울기 이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아 표현을 하기로 하자.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같이 표기를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뜻은 지금 책에서 나와 있는 용어처럼 무슨 계수? 미분 계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계수? 미분 계수.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은 결국 뭐냐면 얘도 역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기울기입니다. 뭐라고? 기울기.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두 점이 뭘로 바뀌어? 한 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한값인데 델타 x분에 뭐가 있어? 델타 y겠지. 이게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거든.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버려? 0으로 보내버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돼? 이 값이 거의 0으로 수렴하지? 분자의 값 대 y 변화도 거의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라는 거야. 무슨 꼴? 0분의 0 꼴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해돼?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리미트 x에서 a로 갈 때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이제 나타내주면 요거 위에 있는 거 여기다 쓸게. 그래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누구라고 하죠? x라고 하자. 그럼 원래 여기 사이까지 거리가 델타 x고 여기 사이까지 거리가 뭐야? 델타 y가 있었는데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든다는 거야. 즉 x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 a로 가까워집니다. 자, x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어. 이쪽으로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y 값도 점점 이 폭이 작아져 안 작아져? 이 폭이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A점과 바로 그 옆에 있는 점 두 개가 있어 없어? 지금 이걸 보이게끔 크게 그랬지만 거의 이 점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생길 텐데 멀리서 딱 보면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몇 점에서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여? 한 점에서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이지? 근데 이 한 점의 이름을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접하는 상태라고 그래서 접점이라고 그러고 이때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 어떤 표현이 있냐면 x 빼기 a 분의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없어? 있다고. 이게 순간 변화의 뜻입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또 이거의 또 다른 표현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h로 바꿀 거야.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인데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a. 그러니까 얘 이름이 왜 순간이야? x가 찰나 아주 짧은 순간 변할 때 y가 얼마나 짧게 짧은 순간 변하느냐를 나타내 안 나타내? 나타낸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기호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f'(a라고 표현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언젠가 쓸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라고 하는 f'x를 우리가 배울 거거든. 이 f'x의 무슨 값? 그걸 구해서 x 대신 누구 넣는데? a를 넣어버리면 되면 함수 값이랑 의미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관심사는 변화율에 대한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 변화율은 x가 두 개 있고 y도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한지를 관심하는 거야. 그럼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무슨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무슨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점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점이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또 여기 있는 점이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점 두 개,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생길 수 있고 왼쪽에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울기가 멀리서 보니까 거의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면서 그 점은 곧 무슨 점처럼 생각돼? 접점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그때의 기울기, 순간 찰나 바뀌었을 때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 또는 그 점에서 무슨 개수? 미분 개수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한 점을 지나는 무슨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잘 봐. 연속의 개념이 결국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거지. 뭐라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인 관계사는 뭘까? 이렇게 있는 두 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관계사는 필기하는데 이렇게 쓰면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찾는 게 목적이겠지.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다. 지금 무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은 뭘로 해석하는 거야? F, 함수값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돼? 지금 순간 변화율은 뭐야? 여기 표현에 F' 해놨지? 이거 무슨 값이야? 극한값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뭐 할 때? 일치할 때는 우리가 결국 살펴 안 살펴? 살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컨셉이네. 근데 이게 왜 F', 즉 극한값의 개념이냐면 원래 기울기라는 용어 자체는 점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무슨 점으로 바꿨어? 한 점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했으면 그래프 이거 위에 점에 기울기가 하나가 존재하는 건 맞거든? 이론상 이해되는데 실제로 이거 구할 수 있냐고. 기울기라는 식 자체가 무조건 점 두 개가 필요한데 이 점 하나가 좀 기울기 못 구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해서 그 평균 변화를 찾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극한을 보내 안 보내? 보내서 극한값처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쓰겠다는 거야. 무슨 값처럼? 극한값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얘기해서 순간 변화, 우리가 관심사는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순간 변화의 미분 계수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즉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미분을 할 거 아니야. 미분 왜 해? 접선의 기울기 찾으려고. 뭐 찾으려고? 접선의 기울기 찾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다시 해서 접선의 기울기에서 기울기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그럼 기울기를 찾으려면 원래 점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한 점에서 기울기 찾아내야 돼.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점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에 있는 점들 사이에서 기울기를 비교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서 걔를 극한값 보내는 게 실제 값이랑 거의 같다고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결국 함수의 미분도 함수에 관련이 있고. 이해됐어요? x값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즉 x와 뭐 사이의 관계다? y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공부를 했을 때 앞으로 목표는 예를 들어서 x가 얼마야? 3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3이 2라고 합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사이값 중에 썼던 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얘는 x가 3일 때 y 값이 얼마다? 2다. 근데 선생님이 f'3이 1이라고 쓰는 건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나타낸다. 즉 이 점에서 지금 그래프는 뭐하고 있는 상태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나타내. 그러니까 x값 하나가 정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y사의 관계인데 그 함수값은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미분값은 뭘 나타내? 그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동일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잖아. 다시 설명할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f1은 0이고 f3은 0입니다. 근데 f'1은 음수 1이고 f'4는 음수 2다. 무슨 뜻이야? 좌표 평면이 있으면 1일 때도 0이고 3일 때도 0이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니까 이렇게 통과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통과할 거고 이 함수가 연속 함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이 총으로 몇 개 가진다? 3개 가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x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 점이 어디 위치하느냐 좌표 평면점에 그거 하나 따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점에서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것까지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이거 필기 일단 보내주세요.